사막 한복판에 붉은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이 전 세계를 향해 공개한 문건 한 장이 국제사회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건의 최상단에 굵은 글씨로 적힌 이름은 바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UAE 전체 전력의 25%를 공급하고 식수의 80%를 생산하는 그 심장부가 이란의 타격 1순위로 지목된 겁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두바이 공항에는 탈출 항공편을 잡으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CNN은 긴급 특보를 내보냈고 BBC는 스튜디오에 핵 전문가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공항으로 향했고 미국 기술자들도 짐을 챙겼습니다. 각국 대사관이 긴급 전세기를 띄웠고 세계 금융시장은 단숨에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단 한 무리만이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한수원, 한전, KPS, 현대건설 모두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집입니다. 우리가 지킵니다. 지금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빅터 킹슬리입니다. IAEA 수석 사찰관으로 40년간 전 세계 핵발전소를 사찰했으며 은퇴 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실의 핵전략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체르노빌도 현장에서 목격했고 후쿠시마도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핵을 둘러싼 공포라면 누구보다 많이 봐왔다고 자부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카운트다운에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전율했습니다. 이란이 겨눈 것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쏘는 순간 자신들도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게 설계된 대한민국의 지독한 전략이 그 사막 한복판에 심어져 있었던 겁니다. 먼저 이란이 왜 바라카를 타격 1순위로 지목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UAE는 이란의 적성국이고 그 나라의 에너지 심장부를 파괴하면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그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라카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UAE 전체 전력의 4분의 1을 공급하는 에너지 기지이자 UAE 전체 식수의 80%를 생산하는 해수 담수화 설비의 동력원입니다. 바라카가 멈추는 순간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끊깁니다. 그것도 불과 24시간 안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라카 인근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길목입니다. 타격 시 발생하는 방사능 낙진이 이 해협을 뒤덮으면 전 세계 유조선이 진입을 거부합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300를 넘어설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은 즉각 마비됩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은 이제 글로벌 경제의 호흡기와 같다고. 그것을 건드리는 자는 지구 전체를 적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은 UAE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구 전체에 총구를 겨누는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전문가들이 해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라카가 타격받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면 페르시아만의 해류는 그 오염수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이란 해안으로 직행합니다. 일주일 안에 이란의 최대 항구 반다르 아바스가 뒤덮입니다. 이란 국민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이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방사능으로 물드는 겁니다. 이란은 적을 죽이려다가 자국민에게 독을 타는 꼴이 되는 겁니다. 로이터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원전을 판 것이 아니라 중동 전체를 묶어버리는 체인을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설계자들이 이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억지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쏘는 순간 쏜 자도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란은 지금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형 집행 영장에 스스로 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두려워하는 건 해류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바라카를 팔면서 발전소만 판 게 아닙니다. 방패도 함께 심었습니다. 원전 수출 당시 한국은 UAE에 한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천궁 두 번째 모델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출이 성사됐고 바라카 주변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으로 겹겹이 둘러싸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지에서 여론이 포착되는 순간 한국산 레이더가 0.1초 만에 궤적을 계산합니다. 발사와 동시에 요격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 천궁이 실전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했는지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 UAE를 향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천궁이 요격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단 한 발도 목표물에 닿지 못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바라카 근처에도 오지 못한 채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임스 디펜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라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발전소가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가장 난공불락인 강철의 성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40년 전도면 한장 없던 나라가 이제는 전 인류의 생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위협은 단순한 미사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물리적 타격이 막히자 다른 방향을 노렸습니다.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원전 제어 시스템에 침투해 내부에서 바라카를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사이버 부대가 일제히 바라카의 방화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함정이었습니다. 한국 보안팀은 방어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란 해커들이 바라카의 방화벽에 접속을 시도하는 순간 한국형 보안 시스템이 그들의 IP를 역추적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사이버 지휘부 서버로 역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몇 분 뒤 이란 사이버 부대의 모니터가 일제히 암전됐습니다. 바라카를 해킹하려던 부대의 서버가 통째로 마비된 겁니다.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심장부가 불탄 꼴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이버 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승리했다고. 이란의 해커들은 한국의 방화벽 앞에서 무력한 어린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의 집요한 원전 해킹 시도를 막아내며 세계 최강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북한의 해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 세계가 압니다. 그 북한을 수십 년간 막아낸 기술이 바라카의 모든 신경망에 입혀진 겁니다. 이란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고립 전략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바라카로 향하는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기계도 부품이 없으면 결국 멈추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수주 당시부터 이 시나리오까지 설계해 놓았습니다. 바라카 현지의 대규모 한국형 정비 창고를 아예 지어버린 겁니다. 핵심 부품 재고와 국산화된 교체 부품 그리고 3D 프린팅 정비 설비까지 갖췄습니다.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되더라도 자체적으로 10년은 독자 가동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란의 봉쇄 전략이 허공을 가른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물건만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그 물건의 생사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파트너였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고립을 노렸지만 한국은 이미 사막 한복판에 독립적인 에너지 제국을 건설해 놓은 겁니다. 그 어떤 봉쇄도 한국의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뿌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때는 2009년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왕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47조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전 업계가 일제히 눈을 번뜩였습니다. 입찰 경쟁에 뛰어든 나라는 셋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원전 업계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이요? 원전 수출 경험이 단 한 건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감히 미국, 프랑스랑 경쟁을 하겠다고요. 당시 세계 원전 시장을 독식하던 프랑스 아레바는 한국을 아예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이지만 한국 대표단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서던 날 프랑스 측 관계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실소를 머금었다고 합니다. 원전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단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기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단 한 푼도 초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60년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원전 건설의 90%가 공기 지연과 예산 초과로 악명이 높은 판국에 단 하루도 어기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상 도박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비웃었고 미국은 황당해했습니다. 그런데 UAE 왕실은 달랐습니다. 왕실 관계자들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대표단은 계약을 따라왔지만
한국 대표단은 무언가를 증명하러 온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50도의 사막 모래바람 속에서 밤을 새워 도면을 수정해가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한국이 수주했습니다. 47조 원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가 한국의 손에 들어온 겁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IAEA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참 화제가 됐습니다. 르몽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원전 종주국 프랑스가 이름도 없던 한국에게 뺨을 맞았다고.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투지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프랑스가 와인을 마실 때 한국인은 사막의 모래를 씹으며 도면을 그렸습니다. 결과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수주 이후 한국이 보여준 것은 더 놀라웠습니다. 제가 바라카를 처음 사찰하러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공정 하나하나가 계획표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솔직히 경악했습니다. 바라카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사막의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완공됐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환경에서 해낸 겁니다. 전 세계 원전 건설 역사에서 이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짓던 원전은 10년이 넘도록 완공을 못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짓던 프랑스 원전도 수년을 지연했습니다. 한국만이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예산으로 약속한 품질을 내놓은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유일한 민족은 한국인뿐이라고 했습니다. UAE 왕실은 감동을 넘어 경외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바라카는 이렇게 전 세계 원전 건설의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원전 역사에 새긴 정복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UAE에 한 것은 원전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60년간 함께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기술진을 현지에 상주시켰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에는 한국인 마을이 생겼습니다. 한국 식당이 들어섰고 한국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현지인들이 김치를 먹기 시작했고 한국 기술자들은 현지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사찰차 방문할 때마다 느낀 건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는 관계였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아랍어로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판 것이 아니라 60년의 우정과 신뢰라는 영혼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명단이 공개됐을 때 UAE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국민만큼 소중한 한국인 형제들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이웃이 된 겁니다. 기술이 우정이 되고 우정이 혈맹이 됐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국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970년대 고리 원전 건설 당시 한국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업계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자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설계도면 근처에도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리 가서 구경이나 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국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깨 너머로 기술을 익혔고 밤새 도면을 그렸으며 눈물을 씹으며 버텼습니다. 당시 한국 기술자들의 메모장에는 빽빽하게 적힌 수식과 도면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귀동량으로 익힌 기술 용어들과 몰래 받아 적은 설계 수치들이었습니다. 그 치열함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1980년대 초 저는 IAEA 사찰관 자격으로 한국의 고리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판이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기술자들이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지시를 내리면 한국 청년들은 그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 기술자가 한국 청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켜 구경만 하지 말고요. 그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원전 기술을 스스로 갖추려면 최소 5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 원전 기술의 95% 이상을 국산화했습니다. 독자 모델 APR 1400을 완성했고 이 모델이 바로 바라카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원조 국가인 미국조차 한국의 부품 없이는 원전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노코리안 노뉴클리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전 세계 원전 공급망이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가르치던 자가 배우는 자가 됐고 무시하던 자가 의존하는 자가 됐습니다. 40년 전 비키라고 소리치던 그 미국 기술자들이 지금 한국 부품 납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전의 역사 앞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40년 전 그 눈물을 씹던 청년들이 만들어낸 기술이 지금 이란의 미사일을 잠재우고 있으니까요. 이제 바라카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 설계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란은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바라카를 타격하면 끝이라고 발전소 하나가 무너지면 UAE가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한국은 발전소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유한 정밀 유도 미사일이 바라카를 향해 날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명중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카의 경납고는 3중 구조입니다. 특수 배합 콘크리트와 고강도 철근이 겹겹이 맞물린 구조입니다. 한국 설계팀이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F-16 전투기가 자폭 충돌해도 내부 노심은 0.1mm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풀속도로 경납고에 박아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이란의 미사일로는 흠집조차 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에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설계팀이 개발한 특수 배합비입니다. 일반 원전 경납고에 쓰이는 콘크리트와는 차원이 다른 밀도와 강도를 갖도록 설계됐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축되며 더 단단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박히는 순간 경납고는 그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며 스스로 봉인해버리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절대 안전을 한국이 상용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바라카를 향해 날아간다면 그것은 강철 벽에 달걀을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설령 이중 경납고를 뚫는다고 가정해봅시다. IAEA가 공식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바라카의 가압 경수로가 직격으로 파괴될 경우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후쿠시마의 15배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15배입니다. 전술핵 수십 발이 동시에 터진 것과 맞먹는 파괴력입니다. 반경 수백 킬로미터가 영구적인 불모지가 됩니다. 수십 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사능은 바람과 해류를 타고 퍼져나갑니다. 이란 쪽으로 향합니다. 이란 지도부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말이 막혔습니다. 한국 원전을 치는 것은 우리 영토에 핵을 쏘는 것과 같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한국이 설계한 완벽한 대칭적 공포입니다. 대한민국은 총 한 발 없이 이란의 손을 묶어버린 겁니다. 쏘고 싶어도 못 쏘게 만드는 설계였습니다. 공격하려는 순간 자신이 먼저 무너지도록 짜인 함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사막 한복판에 심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설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전 가동을 방해해서 UAE를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입니다. 전력을 끊고 물 공급을 막고 경제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은 이 시나리오까지 대비해 놓았습니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즉각 작동하는 비상 물 공급 에너지 시스템을 별도로 설계해 둔 겁니다. 2중 3중의 안전망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음이 작동하고 그것도 무너지면 또 다음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란이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도 바라카는 멈추지 않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전 세계가 물 때문에 망한다고 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만 침착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비상 매뉴얼이 작동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40년 전 쌀밥을 걱정하던 민족이 이제는 전 인류의 식수와 전기를 지키는 파수꾼이 된 겁니다. 이제 원전 수주가 어떻게 더 큰 전략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아부다비의 협상 테이블에서 UAE 왕실 관계자가 한국 협상단에게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발전소를 지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중동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미사일 한 발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 위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질문에 프랑스는 답을 못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전소는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 이유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은 집은 우리가 끝까지 지킵니다. 방패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판도를 바꿨습니다. 프랑스는 기술을 팔려 했지만 한국은 생존을 팔았습니다. 그 차이가 47조 원의 계약서를 한국 손에 쥐어준 겁니다. 약속은 즉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전 수주 2년 뒤인 2011년 대한민국 정예특수부대 아크부대가 UAE에 파견됐습니다. 아크부대는 UAE 현지인들이 사막의 유령이라고 부르는 부대입니다. 단순한 경비대가 아닙니다. 원전 유사시 즉각 투입되어 테러리스트를 제압하고 핵심 시설을 사수하는 실전 부대입니다. UAE 특수부대를 한국식으로 훈련시키며 현지 방어력까지 통째로 끌어올렸습니다. 원전 복도 끝 통제실 입구 경납고 주변 어느 곳에나 이들이 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바라카는 군사기지보다 더 강력한 요새다. 그곳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한국의 아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한국 특전사의 존재입니다. 60년 전 변변한 무기 하나 없어 울던 나라의 특전사가 지금 중동의 핵심 요충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11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1월 한국방산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쓰였습니다. 천궁 두 번째 모델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시스템. 4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UAE와 성사됐습니다. 당시 한국방산 역사상 단일 유도 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UAE는 왜 하필 한국의 천궁을 선택했을까요? 세계에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있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원전을 지어준 나라 아크부대로 12년간 신뢰를 쌓은 나라, 우리가 지은 집은 우리가 지킨다고 약속한 나라. 그 나라의 방어 시스템이 가장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원전 수주가 방산 수출에 거대한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2009년의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2022년이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10년을 내다본 전략이었습니다. 제임스 디펜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발전소만 판 것이 아니다. 그 발전소를 건드리는 자의 목을 칠칼과 방패를 함께 심었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을 때 천궁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전에서 미사일 한 발만 날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쓰는 전술이 있습니다. 진짜 미사일 한 발과 함께 수백 개의 디코이를 동시에 발사합니다. 디코이란 레이더를 교란하는 가짜 신호, 가짜 탄두, 가짜 궤적입니다. 하늘을 온통 가짜로 뒤덮어버리는 겁니다. 방어 시스템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이 진짜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는 전술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방어 시스템이 이 전술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궁은 달랐습니다. 천궁에 탑재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수천 개의 가짜 신호를 0.01초 만에 걸러냅니다. 여러 패턴, 궤적, 곡률, 속도, 변화대기, 마찰열, 이 네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해서 진짜 미사일의 목줄만 골라내는 겁니다. 이란이 하늘을 가짜 신호로 뒤덮었지만 한국의 인공지능은 단번에 진짜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격이 아닙니다. 적의 머리 위에서 노는 지능의 격차입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마술이다. 한국의 레이더는 적이 미사일을 쏘기 전 이미 그 미사일의 무덤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강철 덩어리를 타격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한 인공지능의 벽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정말로 간담이 서늘해진 건 따로 있습니다. 이란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멀리 있으니 보복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탄두 중량 8톤이 넘는 현무 5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톤입니다. 탄두 하나의 무게가 중형 트럭 4대와 맞먹습니다. 이 미사일이 지하 벙커를 향해 날아가면 지하 수십 미터까지 관통한 뒤 폭발합니다. 이란 지도부가 숨어있는 지하 지휘소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데이터가 이란 지도부에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라카를 건드리는 순간 테헤란의 지하 지휘부는 사라진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아왔습니다. 바라카를 건드리는 것은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원전 수주 아크부대 파병 천공 수출 이 흐름을 보십시오.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전 하나를 팔면서 중동의 판도 전체를 바꿀 청사진을 그려놓았던 겁니다. 이란은 그 청사진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하늘에는 천공이 있고 땅에는 아크부대가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는 뚫리지 않는 방화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는 현무가 조용히 겨누고 있습니다. 바라카는 발전소가 아닙니다. 한국이 사막에 세운 불멸의 요새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BBC와 더 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해내지 못한 전시 원전 유지력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사일 위협 속에서도 가동률 100% 단 한 차례의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원전 도입 협상을 가속화했습니다. 체코도 서울로 협상단을 급파했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식 관심을 표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 측의 수주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담당자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믿을 수 있는 원전은 한국 것뿐이다. 미사일 위협이 오히려 K원전 100년 수출의 보증 수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란은 한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공짜로 광고해준 꼴이 됐습니다. 역사에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적의 위협이 우방국들의 계약서로 돌아오는 나라,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런던에서 조용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보험기구 영국 로이드의 이사회였습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해당 지역 인프라의 보험료는 수십 배 폭등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사회가 소집됐고 바라카 원전의 보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이사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천공 요격 성공 데이터 사이버 역공격 성공 기록 미사일 경보 대응률 100%였습니다. 이사회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료 인상 없음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방어망과 한국 기술진의 대응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이 한국이 만든 것은 안전하다는 명제에 수조원을 베팅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사일보다 강한 것은 한국이 쌓아올린 데이터의 성벽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한국 기술의 신뢰를 베팅한 그 순간 이란의 위협은 종이 호랑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칠 긴급 정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한 비밀회의였습니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라카 원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미국 국무장관의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술적 조언과 방어 데이터 없이는 어떤 군사적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은 워싱턴이 아니라 바라카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는 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이것이 지금 2026년 한국입니다. 그런데 와중에 불쾌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일부 경쟁국 언론들이 음흉한 가십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위험에 놓인 한국 원전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사일 타격 리스트에 오른 원전을 누가 사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노골적인 흠집 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는 채 며칠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IAEA가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미사일 타격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그 시설이 국가의 심장이라는 반증이며 그 상황에서도 정상 가동을 유지하는 한국 기술은 경이롭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썼습니다. 위기는 한국에게 기회였다. 그들은 공포를 브랜드 가치로 바꿔버리는 연금술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흠집을 내려던 손이 오히려 한국의 광고판을 닦아준 꼴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술도 아니고 전략도 아닌 사람 이야기입니다. 중동 사람들이 왜 유독 한국인에게만 마음의 빗장을 여는지 저는 오래전부터 궁금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나라는 많습니다. 자본이 풍부한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을 찾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1980년대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8년간 이어진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 전 세계 건설사들은 장비를 버리고 줄줄이 철수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포탄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버티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바그다드 국립경기장 공사 현장과 주택단지 건설 현장에서 낮에는 포탄을 피하고 밤에는 조명을 켜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사막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한번 맺은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신념이 그들을 그 자리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중동 국가들이 전후 복구 사업 물량을 한국에 몰아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라는 인식이 이미 그때 중동의 기억 속에 새겨진 겁니다. 걸프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다국적군이 투입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국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 기술자들은 철수 권고를 뿌리치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사우디 국왕이 한국인은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중동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일화입니다.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수십 년 뒤 바라카 원전 수주로 이어진 겁니다. 기술만으로 47조 원짜리 계약을 따낸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포탄 속에서도 망치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쌓아 올린 신뢰가 그 계약서의 진짜 바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동에서 쌓아온 신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절정이던 시절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사막으로 떠나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시 한국은 오일 쇼크로 경제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달러를 벌기 위해 수만 명의 한국인이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막은 낮에는 50도의 살인적인 더위가 기다리고 있었고 밤에는 영하에 가까운 냉기가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한국 노동자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중동 현지인들이 처음에는 이 동양에서 온 작은 나라 사람들을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한국인이 맡은 공사는 기한을 넘기지 않는다는 말이 중동 건설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성이 수십 년을 쌓이고 쌓여 2009년 바라카 협상 테이블에서 UAE 왕실의 선택으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의 원전 수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막에서 땀을 흘렸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역사였습니다. 그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47조 원의 계약서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이 모여 나라의 신뢰가 됩니다.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가장 값진 진실입니다. 이제 바라카 원전이 실제로 가동되기까지 어떤 도전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건설은 단순히 콘크리트를 붓고 기계를 설치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용접 작업이 수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배관 하나하나가 압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전기 배선 하나하나가 2중 3중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이 마주한 도전은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이라는 환경 자체가 적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정밀 부품이 손상됩니다. 여름에는 콘크리트가 너무 빨리 굳어버립니다. 자재를 보관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도 모두 일반 환경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막 환경에 맞는 특수 콘크리트 배합을 개발했습니다. 모래 폭풍에 대비한 정밀 부품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견디는 시공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들이 나중에 한국 원전 기술의 또 다른 강점이 됩니다. 세계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원전을 지어봤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했습니다.
바라카의 경험이 한국 원전 기술의 범용성을 세계에 증명한 셈입니다. 바라카 원전 4기가 모두 가동에 들어가자 UAE 사람들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덕분에 에어컨을 마음껏 켤 수 있게 됐습니다. 해수 담수화 설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물 걱정이 줄었습니다. 산업시설들이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바라카가 UAE 경제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된 겁니다. UAE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라카가 없었다면 지금의 UAE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의 성공이 한국 기술의 성공이기도 합니다.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미래입니다. 그런데 바라카의 의미는 UAE 국내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라카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은 주변 아랍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우리도 원전을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지만 밤에는 전력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기저 전력이 필요합니다. 원전은 그 해답이 됩니다. 바라카의 성공이 중동 전역의 원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산의 중심에 한국이 있게 됩니다. 중동의 에너지 지형을 한국이 설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중동의 전기를 판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가를 조절하는 밸브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 통찰이 지금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타격 명단이 공개되던 날 밤 바라카 원전 내부에서는 조용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UAE 정부가 한국기술진에게 비상대피를 제안한 직후였습니다. 평소 이 원전을 운영하던 한국인 1000여 명 중 행정 인력과 비핵심 인원은 이미 안전지대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건 원자로 제어와 핵심 정비를 담당하는 정예기술진 280명이었습니다. 그 28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떠나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동을 멈추면 이 나라의 병원이 멈추고 공장이 멈춥니다. 우리가 만든 원전은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우리가 지킵니다.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었습니다. 280명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 컨설턴트들이 짐을 쌀 때, 미국 엔지니어들이 공항으로 향할 때 이 280명만이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무모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방공망과 경납고의 안전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기술적 확신이 용기가 된 겁니다. 40년 전 아버지들이 포탄 속에서도 크레인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아들들은 미사일 경보 속에서도 원자로 수치를 체크했습니다. 과거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생존이었다면 지금은 세계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사명으로 그 차원이 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참는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자리를 비우면 이 나라 아이들이 내일 물을 마실 수 없단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영상들이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조용히 퍼졌고 보는 사람마다 말을 잃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려 대피하던 UAE 현지 직원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인들이 아직도 통제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췄고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물과 음식을 날랐습니다. 한 현지 직원이 한국인 소장에게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대추야자 한 알이었습니다. 아랍 문화에서 대추야자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손님에게 건네는 환대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진짜 형제입니다.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추야자 한 알이 어떤 계약서보다 무거웠으니까요. 서구 열강은 중동에서 늘 비즈니스적 냉정함을 보여왔습니다. 돈이 안 되면 떠나고 위험하면 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곁을 지켜준 나라였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UAE 왕실이 이 280명을 고용된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과 맺은 계약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피와 땀으로 증명된 약속이었으니까요. 미사일 경보가 울리는 내내 그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12시간 교대 근무를 강행하며 노심 냉각 수치를 체크하는 기술자들의 손이었습니다. 이란의 도발이 이어지는 내내 바라카는 단 한 차례의 이상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한 동료 전문가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미사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설계에 대한 의심뿐이었는데 그들은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40년 전 포탄 속에서 망치를 놓지 않았던 아버지들이 닦아놓은 신뢰 위에 아들들이 원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이 위협받는 순간 아들들은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남는다. 기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280명이 지켜낸 건 원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한국이라는 이름의 신뢰였습니다. 이제 이 사태가 만들어낸 더 먼 미래를 보겠습니다. 전쟁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실험실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위기가 전 세계 원전업계에 남긴 가장 결정적인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사일 경보가 울리는 실전 상황에서 원전을 100% 가동하며 축적한 운영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뿐입니다. 어떤 시뮬레이션도 어떤 훈련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위협 속에서 원자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냉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술진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이 모든 실전 기록이 한국의 자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지어질 모든 원전의 설계자들은 이 데이터를 참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60년 전 미국 기술자에게 비키라는 소리를 듣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원전 설계의 실전 교과서를 독점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또한 더 먼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라카가 24시간 쉬지 않고 생산하는 청정 전력입니다. 이 전력으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핑크 수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란의 위협이 극도로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바라카의 수소 생산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화됐습니다. 원전이 멈추지 않으니 수소 생산도 멈추지 않은 겁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대규모 청정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그 손가락 중 가장 앞에 한국이 있습니다. 원전 패권이 수소 패권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한국이 중동 한복판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석유 이후에 중동을 누가 설계하는가? 그 답이 바라카에 있습니다. 안보의 판도도 달라졌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가 바라카 방어 데이터를 한국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을 핵심 안보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사일 궤적 분석 요격 성공 기록 레이더 데이터 이 모든 것이 한국과 미군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안보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가 된 겁니다. 60년 전 스스로를 지킬 무기 하나 없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안보 정보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미 중부 사령부 장성들이 바라카 방어 시뮬레이션을 참관했을 때의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미군의 자부심은 패트리어트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이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고 자부해온 무기입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표적 획득 속도, 교전 반응 시간, 디코이 분리 정확도 모든 항목에서 천궁이 패트리어트를 앞질렀습니다. 미군 장성들이 굳은 표정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한 장성이 한국 엔지니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중동 내 자국기지 방어에 한국 기술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전해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미군 무기가 최고라고 믿고 살았던 제가 한국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미군 장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40년 전 흙먼지 속에서 도면을 훔쳐보던 그 청년들이 이제는 미군 사령관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스승이 된 겁니다. 저는 40년간 핵발전소를 사찰하며 수많은 나라를 봐왔습니다. 미국의 자본, 프랑스의 설계, 러시아의 규모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에너지와 안보를 동시에 수출하며
타국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원전을 팔고 그 원전을 지키는 미사일을 팔고 그 미사일을 운용하는 특수부대를 파견하고 위기 속에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 기술진을 남깁니다. 이 패키지를 통째로 제공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한국 하나뿐입니다. 전쟁은 준비된 자들의 여유로 하는 겁니다. 이란이 미사일 버튼을 만지작거릴 때 한국은 이미 그 미사일이 어디서 격추될지 계산을 맞춰놓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해킹을 시도할 때 한국은 이미 역공격 코드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보급로를 끊으려 할 때 한국은 이미 10년치 부품을 사막에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꺼낸 카드가 하나씩 막힐 때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지금 강철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설계한 디지털 블랙홀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지배자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아직 바라카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상하게도 이란을 보지 않습니다.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에너지 정책에 미친 영향입니다. 유럽은 지금 에너지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무기화되면서 유럽은 에너지 독립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해답 중 하나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원전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미국의 원전은 공기 지연의 역사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원전도 핀란드와 영국에서 수년을 지연했습니다. 러시아의 원전은 지정학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때 유럽의 시선이 향한 곳이 바라카였습니다. 미사일 위협 속에서도 가동률 100%를 유지하는 원전이 있다는 사실이 유럽 에너지 담당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폴란드 에너지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라카 사태는 우리가 어느 나라의 원전을 선택해야 하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실험이었다고 했습니다.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체코 총리는 협상 속도를 높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 원전 기술진을 초청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원전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원전을 선택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유럽 측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기술보다 운영 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라카에서 증명된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기술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원전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한국이 원전을 팔 때 기술진도 함께 파는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일하는 방식, 한국인의 책임감, 한국인의 신념이 함께 수출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 원전 브랜드의 진짜 핵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움직였습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원전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어느 나라와 손을 잡을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라카 사태 이후 사우디 에너지부가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수주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사우디의 원전 프로젝트는 규모로 보면 바라카를 훨씬 능가합니다. 16기에서 20기 규모의 원전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 원전 수출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장을 쓰게 됩니다. 그 씨앗을 심은 것이 바라카에서 자리를 지킨 280명의 기술진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사우디의 선택을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을 겨누는 힘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힘입니다. 두려움으로 묶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영토도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에너지를 책임지고 세계의 안보를 설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라는 이름입니다. 4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 하나로 세계를 움직여 온 겁니다. 이란의 미사일 앞에서도 그 이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기술을 향한 한국인의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단어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단어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잠을 줄여가며 도면을 그렸습니다. 주말도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오답이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번 맞은 설계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개선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직업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은 내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간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바라카의 경납고를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구조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신념이 천궁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방어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신념이 한국의 사이버 보안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방화벽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술은 신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역사에서 나옵니다. 40년 전 비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훔쳐봐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굴욕을 감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결국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라카의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속에서도 망치를 놓지 않았던 건설 노동자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자에게 비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을 반짝이며 받아 적었던 청년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47조 원의 계약 앞에서 단 하루도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한 협상단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미사일 경보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280명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 선택들이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줄의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사막의 한복판에서 한국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막의 한복판에서 한국이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제 압니다.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단순한 경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카의 통제실에서 12시간 교대로 원자로 수치를 체크하는 기술진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백 번의 테스트와 수천 번의 검증 그리고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은 설계 기준에서 나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합니다. 이 부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배관이 막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시스템이 동시에 두 개가 멈추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질문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설계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 상황을 수백 번 머릿속으로 겪어봤으니까요. 미사일 경보가 울려도 침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확신이 그 침착함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의 본질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은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는 없습니다. 어떤 도전도 이미 우리 도면 안에 있습니다. 바라카는 그 정신의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미사일 조준경조차 뚫지 못한 저 태극기의 불빛은 이제 인류를 지탱하는 거대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사막을 떠날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킨 280명의 한국인, 그들은 이 시대가 목격한 진짜 영웅입니다. 40년 전 척박한 땅에 뿌려진 땀방울은 이제 다음 세대의 손에서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도망치지 않는 대한민국만의 이 지독한 신념 앞에 전 세계 강대국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이란의 도발마저 잠재운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올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신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